가스라이팅이란 무엇인가? 가스라이팅은 심리학적 조작을 통해 타인의 마음에 스스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하여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므로써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황폐화시킵니다. 그리고 지배력을 행사하여 결국 그 사람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가스등이라는 영화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며 그 내용은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남편이 여러 속임수와 거짓말을 통해서 멀쩡한 아내를 정신병자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정리하여 보면 한 개인이 부정적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타인에게 영향력을 끼쳐 자신의 의도나 목적에 맞게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가스라이팅은 주로 어떤 관계에서 발생하는가? 가스라이팅은 인간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에서 주로 일어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관계가 평등하지 않을 때, 위아래의 서열이 정해져 있을 때, 즉 한 사람이 권력을 쥐고 불균형이 일어난 관계나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심리적 폭력 행위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부부관계,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 직장 상사와 직원의 관계, 연인 관계, 친구 관계 등 다양한 관계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해서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작정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행위가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서 비롯된 걱정과 통제 정도로 안이하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던 자신과 가깝고 친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을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통제하고 조종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자신의 주관을 세우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상대방의 생각을 마치 잘못 판단하고 있다거나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식으로 비난하고 폄하해서 자신감을 저하시키고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생각과 판단을 따르고 시키는 대로 하도록 종속 또는 의존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이 주로 가깝고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다 보니 상처를 주고 나서 가해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너를 이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거다. 내가 날 계속 화나게 만들어서 때릴 수밖에 없다.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너 잘 되라고 그런다라는 식으로 상대방을 위한 일인 것처럼 자신의 폭력적인 행동을 정당화하고 애정과 관심에서 비롯된 것처럼 피해자를 혼란스럽고 헷갈리게 만듭니다. 가스라이팅 가해자의 눈에 보이는 특징. 인간관계에서 은밀하게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사람들의 성향과 눈에 보이는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스라이팅 가해자의 특징을 3가지로 정리해보면 첫째, 가스라이팅을 하는 가해자는 솔직하지 않고 위선적입니다. 자신의 욕망이나 필요, 욕구를 채우려고 상대방을 통제하지만 마치 상대방을 위하고 생각해 주는 것처럼 포장합니다. 자신을 옳은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있어서 자신의 잘못과 단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책임을 전가합니다. 둘째, 가스라이팅을 하는 가해자는 상대방을 조종하려 합니다. 자신의 말을 잘 들으면 잘해주고 자신의 기대나 말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처벌을 합니다. 처벌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비난하고 모욕적인 말로 상처를 주는 것도 처벌 행동이고 애정과 관심을 갑자기 철회하고 마치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며 무시하는 것도 처벌의 일종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고 자신의 말에 복종시키기 위해 조련하듯 대합니다. 셋째, 가스라이팅을 하는 가해자는 자기만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는 자기중심성이 강합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감정이나 입장에 대한 이해나 헤아림은 거의 없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만 중요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희생시키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언행을 보입니다. 가해자의 말이나 기대대로 상대방이 행동하도록 상대방의 생각과 선택은 틀렸다고 비난합니다.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말을 따르도록 강요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게 되면 상대방은 자기 확신이 부족해지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이 맞는지 의심스럽고 혼란스러워 무기력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주로 부모님에 의해서 어린 시절부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양육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가스라이팅하는 인간들은 암시적 메시지 전달, 현실 인식 왜곡, 상대방 통제, 감정적 학대 등의 특징을 보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에게 심각한 정서적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라이팅 잘 당하는 피해자의 특징.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을 잘 당하는지 피해자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자존감이 낮고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존감이 있고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타인의 무시나 비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적극적인 대처를 취합니다. 그러나 성장 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의 경우 상대방이 하는 강요나 비난, 모욕적인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상대방이 그저 안 그러길 바라는 매우 수동적이고 무기력하게 대처합니다. 둘째, 거절을 잘 못하고 자기 표현이나 주장을 잘하지 않은 채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은 미덕일 수 있고 자신에게 부담이나 무리가 되지 않은 선에서 배려하는 것은 건강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과 입장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이나 감정을 먼저 살피고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애를 쓰는 것은 자존감을 깎는 행위입니다. 셋째, 대인관계에 폭이 협소하고 경직되어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을 사귀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소수의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것은 아무런 문제도 아닙니다. 하지만 대인관계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고 유연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고 심리적으로 의지하는 관계를 잃지 않으려고 자신을 희생하게 됩니다. 넷째, 가해자가 직위, 경제력, 지식, 나이, 힘, 권력 등 모든 것이 자신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자신의 인생과 하는 일에 불이익이 가해지고 고립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약점이나 약자의 위치에 있는 것을 이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섯째, 절대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부모의 돌봄과 애정을 잃으면 심리적 타격을 크게 받고 아직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에게 심리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부모의 어떤 말도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절대적 약자입니다. 폭력이 신체적이고 물리적으로만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의 정신에 은밀하고 교묘하게 가해지는 것도 폭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가깝고 친밀한 관계에서 받는 상처는 타인에 대한 불신과 불안, 경계심을 심는 동시에 자아상 또는 자기 개념에도 큰 손상을 가하게 됩니다. 특히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는 가해자를 믿고 의지했던 만큼 가해자의 은밀한 폭력에 길들여져 뭐가 맞고 틀리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깝고 친밀한 관계는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이런 관계에서 생겨난 상처는 참 깊고 그 여파는 참 오래갑니다. 혹시 내가 하는 행동이 폭력인지 몰랐다가 이제 깨달으셨다면 지금부턴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시달리고 계신다면 그 관계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